이 시간에는 제가 먼저는 성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색칼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분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색칼슘에 대해서 알고 또 복용하고 있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색칼슘이라는 것은 SAC인데요. 안티 시그마 본딩 칼슘이라는 줄임말로서 시그마 분자 결합력을 말하는 겁니다. 화학에서는 두 가지 결합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 결합으로서 파이 결합이 있고, 하나는 분자 결합력을 떨어뜨려서 시그마 반 결합이 있는데, 저희 색칼슘은 시그마 반 결합으로서 마라내추럴의 기술이며 그 다음에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은 독보적인 캐나다의 바이오 기술입니다. 색칼슘은 캐나다에서 2011년에 연구 개발이 되었고 현재는 해외 8개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미국 FDA에 등록이 되었고 2013년에는 헬스 캐나다에 등록이 되어서 NPM 번호를 모두 받았습니다. 한국 식약처에도 등록이 되었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에도 정식으로 수입을 하여서 판매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암닥터들이나 내추럴 페딩 닥터들이 저희 색칼슘을 처방하고 있으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국제연달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저희 제품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색칼슘, 즉 마라칼슘을 알게 된 계기는 9년 전에 저희 남편 목사님이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 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목사님은 캐나다 유학길에 올랐는데 학업 도중에 시력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캐나다는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조명이 어두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종양이 시신경을 누리면서 거의 장님이 될 정도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기훈 박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마라세를 1년 동안 저희들에게 공급을 하였고 그 당시 김범석 목사님은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서는 의사가 학업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권면을 했었고 그때 당시 팔로델이라는 약을 하루에 6알씩 계속 복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캐나다 갔을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혈액 검사하면서 호르몬 수치를 측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MRI를 찍어주면서 뇌종양 그 사이즈를 측정을 했는데 마라세를 복용 중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만성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종양의 사이즈가 줄어들었으며 혈액 검사 결과 모든 호르몬 수치가 계속해서 정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너무 좋아졌으니까 MRI도 1년에 한 번씩 찍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결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자면 마라세를 복용하고 가장 효과를 보신 분이 홀트 아동복지회관의 마리 홀트 여사님입니다. 그분은 2013년에 다발성 골수종으로서 말기 환자였어요. 암 환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고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때에 마리 홀트 여사님과 함께 그 홀트 아동복지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의사 생활을 하셨던 정병국 원장님이 계세요. 그분의 딸이 캐나다에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이 박사님께 요청을 해서 마라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세 1년 2개월 꾸준히 복용한 결과 그분이 그때 당시만 해도 혈액 수치가 굉장히 낮았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호중구 수치가 낮았는데 꾸준히 복용한 결과 혈액 검사가 수치가 정상으로 다 회복이 되었고 심장 기능도 10%에서 60%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지금도 현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을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리자면 고등학생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민영규 학생의 사례입니다. 그 친구는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혈소판이 정상인의 10분의 1 정도, 백혈구 수치도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입술이나 얼굴이나 손바닥이 핏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요. 볼수 이식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기훈 박사님 만나면서 마라세를 알게 돼서 복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지금도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고 임상병리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어머님이 여기 우리 민영규 그 학생 어머니인 변미경 집사님 부부가 여기 지금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저를 만나뵈러 화성에서 멀리까지 와주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 마라셀이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하고 있는 많은 고객들이 꾸준히 셀칼슘을 복용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99세 할머니가 골다공증으로 앓았는데 셀칼슘을 복용하면서 골밀도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마디가 다 휘어지고 캐나다 병원에서 류마티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대에 1,000불이 되는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안 없어져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저희 리카티를 복용하면서 거의 완치로 다 회복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있으면서 간 수치가 높았던 분들이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백혈구 수치가 꾸준히 증가해가는 그리고 혈액암 환자들도 있으며 또 30대 골다공증을 진단받아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그걸 끊었는데 저희 칼슘을 먹으면서 3개월 안에 골밀도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가 1년 만에 빠져버렸대요. 왜냐하면 이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임플란트가 빠졌는데 뼈 이식을 2번 해도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칼슘을 먹고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5살 난 여자아이인데 간헐성 외사시가 있는 거예요. 간헐성 외사시라는 거는 눈동자가 밖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게 간헐성에서 항상성으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 수술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또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라셀을 1년, 1달 반 복용 만에 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장문의 편지를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셀칼슘에 대한 치료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앞으로도 몇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이 20분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셀칼슘이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왜 질병에 걸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이 의문에 대해서 풀릴 겁니다. 우리 몸에는 60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마다에는 일정한 칼슘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액 안에도 항상 일정한 양의 칼슘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칼슘 레벨이 떨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질병이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혈액과 세포의 칼슘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부갑상선인데 만약에 우리 혈액 안에 칼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부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다시 일정하게 칼슘 레벨을 맞춰줘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칼슘들은 우리가 시중에서 많은 칼슘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젖산, 인산, 탄산 칼슘들이 있는데 이러한 칼슘들은 반드시 바이타민 D3가 있어야 하고 바이타민 D3가 있는 조건 하에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혈액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혈액 안에는 3가지 형태의 칼슘이 있습니다. 3가지 형태의 칼슘이 50%는 이온 칼슘, 이온 칼슘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형태를 띈 칼슘인데 세포 내로 진입할 수 있는 형태의 칼슘입니다. 그리고 45%가 단백질형 칼슘인데 이 단백질형 칼슘은 세포나 호르몬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온 칼슘만이 DNA를 복제하고 세포를 분열하고 혈액을 응고하고 근육을 움직이고 에너지 대사를 하며 영양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정보 전달, 신경 전달을 하면서 세포들이 자기의 라이프 타임 동안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자기 사명을 끝내게 하는 게 바로 칼슘 이온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칼슘들은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칼슘이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온 칼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은. 이규영 박사님이 연구 개발하신 칼슘은 액체 칼슘이에요.
칼슘이 액체로 존재할 때는 탄산칼슘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칼슘을 우리가 복용했을 때 이온 칼슘으로 위 점막에서 바로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포와 혈액 안에 있는 칼슘 레벨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세포 기능을 정상화시킵니다. 세포 기능이 정상화되게 되면 우리의 몸의 모든 조직과 기관과 구조들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라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칼슘 레벨이 떨어질 경우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장애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의 핵에 있는 이 발전소를 우리가 정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세포핵을 정상 기능으로 회복하는 게 일정한 칼슘의 그 세포 내에 유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칼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99%는 뼈에 저장하고 1%는 항상 혈액 안에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쇠칼슘은 비타민 D3 없이 복용함과 동시에 위점막에서 바로 이온 칼슘으로 흡수가 되어지고 우리 몸을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을 pH 7.4에서 7.4 가장 건강한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게 또 바로 칼슘입니다. 우리 몸이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가 되어질 때 만성 피로나 또 무좀이나 이런 알러지 질환이나 종양이나 근종들이 그냥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히 쇠칼슘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칼슘을 그렇게 중요하게 만들었고 쇠칼슘이 이온 칼슘으로 흡수가 되어져서 칼슘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인간이 칼슘 레벨이 떨어지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질병이 150에서 200가지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질병이 몇 가지가 있나요? 결국은 모든 우리의 질병들이 칼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칼슘뿐만 아니라 미네랄과 미네랄과 비타민도 필요한데 사실은 미네랄과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사를 적절하게 잘 하고 균형적인 식사를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보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흡수가 되지가 않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이 흡수가 되고 뼈에 저장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 정도가 칼슘이 빠져나가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면서 1년에 3에서 5% 정도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골 감소증과 골 다공증으로 가게 되는데 가장 이제 이 칼슘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뼈에서 빠져나올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뼈에서 빠져나올 때는 칼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이라는 성분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인이라는 성분은 바이러스의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인의 성분이 많을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든지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요. 그리고 이 인이라는 거는 혈액 안에서 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과 결합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과 결합했을 때 딱딱한 물질이 되어서 혈액 안에 다니다가 혈관벽에 침착하게 되면 이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그런 뇌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규현 박사님이 이 칼슘을 연구 개발하게 된 계기는 그분이 화학 전공하시는 분으로 바이오 쪽에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이오 농약,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을 하셨는데 땅에도 칼슘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석회암 같은 걸 갈아서 가루를 뿌리거든요. 근데 이 땅도 칼슘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 땅을 딱딱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땅을 기경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현 박사님이 땅에 뿌리는 칼슘을 연구 개발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액체 칼슘이었어요. 근데 고가 너무 비용이 비싸고 땅에 뿌리기에는 제조 공정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에 땅에는 적용을 하지 못했는데
이규영 박사님을 알고 지내던 막약한 사이였던 조영일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장암과 그 전립선 암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죽기 전에 좋은 칼슘을 복용하세요 라고 의사가 처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규영 박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연구 개발한 그 칼슘을 그분한테 드렸어요. 근데 그분한테서 이튿날 전화가 왔답니다. 너무너무 시원하게 소변을 잘 봤다고. 전립선 환자들은 소변을 잘 못 보시거든요. 비대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규영 박사님이 내가 왜 동물이나 땅에 뿌릴 칼슘은 연구 개발했는데 사람이 먹을 칼슘은 연구 개발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액체 칼슘을 연구 개발하다가 오늘의 색 칼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라셀은 정말 하나님이 이규영 박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칼슘을 복용하시고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이규영 박사님도 이 칼슘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해외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라셀이 2년이 되어서 이규영 박사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계속 해오고 있는 중에 이 칼슘을 밴쿠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저한테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작년 1월부터 제가 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너무너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뇌질환,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암, 간질,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질병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 색칼슘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복용하고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귀한 것을 왜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게 맡긴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주님이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라 내추럴 제품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앞으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며 특히는 제 마음에 주신 것은 가난한 제3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희 김범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현재 부목으로 있으면서 선교사에게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저와 결혼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그림들이 있어요. 너무 커서 제가 언제 하나님이 저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김범성 목사님을 통한 그 세계 선교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한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김범성 목사님이 새선한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새선한교회와 더욱더 긴밀한 협력과 또 하나됨으로 인해서 이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김범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마라내추럴 사업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여러분과 나누고 싶거든요. 캐나다 밴쿠버에 제 목사님을 따라 유학길에 올라섰을 때 진짜
과연 이거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저희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은 저희들을 건지셨고 신명기 8장 말씀처럼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하고 광대한 땅, 물이 없는 간조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걸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붙들고 순종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나아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기적과 같은 귀한 거를 저에게 선물로 그냥 맡겨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엄청난 걸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저는 너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주님 저한테 주셨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도 많았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실 것이다. 내가 너한테 맡기는 이유는 내가 필요할 때 그때 너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이 저한테 또 기회를 주신다면 캐나다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에서 또 우리 김범승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여정에서 어떻게 세심하게 아버지처럼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런 열매를 갖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이 귀한 것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경 박사님을 가까이서 뵈면서 정말 귀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분도 오직 선교를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그 진행하실 엄청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막대한 작업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모양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고 계시며 해외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계시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한 매출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이경 박사님을 통해서 저희 인류들에게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세계 선교 가운데 큰 공헌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쉬운 결정 아니셨을 텐데 저한테 이 자리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